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 자,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을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더라도 죄형 법정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어긋나죠. 틀렸습니다. 자, 2번.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규범적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저 규범적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죄형 법정죄에서 파상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즉 규범적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이 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이런 것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3번은 형소법인데 형소법에서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변경된 것이 있죠. 그 형소법 문제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변시 문제였기 때문에요. 혹시 형소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껴도 됩니다. 자, 여기서 국선변호인 33조 조문에서 구속된 때라는 말의 의미는 해당 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입니다. 별건 동그라미.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 다른 동그라미.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형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은 확장할수록 좋은 것인데 반대로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추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형 법정죄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우리 강론 가면 명예훼손죄 배우잖아요. 전파성 이론 배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에게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즉 특정 개인 소수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성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 금지가 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허용되는 겁니다. X. 가로 열고 전파성 이론. 전파성 이론이 뭔지는 강론책 배우신 분들은 다 알죠.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전파성 이론.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차질 적시했더라도 이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우리가 전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는 여기 공선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소법상의 후보자 비방죄의 요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5번입니다. 경찰 간부 시험 문제인데 거의 해경에서 베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적시해 놨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행위를 규정이 있죠. 자, 근데 이것은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지하철, 승강기 계단, 여자 속 치마 안쪽을 카메라를 넣어서 핸드폰을 넣어서 찰칵 찍잖아요. 그 처벌 조항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겁니다. 그렇지?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한 겁니다. 화면을 촬영한 거예요. 화면을 촬영한 것이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촬영한 것은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아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신체 촬영의 의미를 확장해서 가는 거죠. 그럼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걸 처벌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되겠죠. 자, 2번. 도로교통법에 가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문구가 있는데 무면허운전이죠. 무면허운전.
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받았어요. 이건 받지 아니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사건에서는 받았다니까요. 받았지만 단지 정지가 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은 받았다니까요.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고 이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서 규정해 놨다면 모를까. 그 말은 없고 단지 받지 아니하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았다는 것과는 받아서 정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 받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은 1번과 약간 비슷한데 여기도 신체를 촬영한다 부분입니다. 근데 신체를 촬영하지 않고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이것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이것도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판례가 약간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두 기출을 섞어놨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4번 갑니다. 판례 번호가 다르네요. 자, 4번 갑니다. 자, 기업 구매 전용 카드인데요. 자, 물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이용에 해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우리 강론책 가면 배우잖아요. 거기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기업 구매 전용 카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신용카드 속에 기업 구매 전용 카드를 포함시키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걸 포함시키게 되면 유치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기업구매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구매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써주고 있는 겁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1번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죠. 판례가 아니죠. 그래서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을 근거하여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자,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 공개 명령, 전자 감시,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 처분입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전자 감시, 사회봉사 명령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보완 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갖고 있는 것이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건 맞죠? 신상 공개나 전자 감시는 요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요 사회봉사 명령은 아니에요.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 처분이지만 이것은 요 사회봉사 명령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논거는 우리 형법 시간 다 배워서 알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어보시고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 처분이라고요. 보완 처분이지만 뭐하고 비슷하다? 노가다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담장 안에서 일하냐 담장 바깥에서 일하냐 그 차이뿐이지 일하는 거 봉사하는 일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 박탈하는 점은 깜빵 안에서 일하는 것이나 깜빵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 박탈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형벌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보완 처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행시법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기 보았듯이 신상 공개라든지 전자감시는 보완 처분입니다. 보완 처분. 보완 처분이 먼저 아시죠? 재범 위험성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까고 전자를 감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완 처분의 성격 본래의 순수한 보완 처분인 거죠. 사회봉사 명령과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색깔칠하셔서
그리고 이건 다른 색깔 칠하셔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됩니다. 3번 갑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할 때 행위시라는 말의 개념 정의는 범죄 행위 종료시를 말합니다. 그만 다 아실 것이고, 자, 포괄일제가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이 종료시법이 언제입니까? 종료시법이 신법이기 때문에 그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제로 처벌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시간적 적용 범위 할 때 나오는 판례입니다. 4번. 이미 공소시가 완성되었다.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소위법이라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익성이 필요. 두 번째는 뭐 신뢰 보호 이익 등등에 따랐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기본 강의 때 다 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7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주의,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인 법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명령 규칙에 의해서는 범죄 형벌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법률이 세부 사항을 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조건이 있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명확성치 누가 판단합니까?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가 있다면 명확성칙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소급적 금지는 사후 입법에 의한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입법으로 법조문을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요건에 추가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유추해석 금지는 모든 형벌법규 모든 요소에 다 적용되죠. 그래서 각종 조각 사유, 구성 요건, 소추 조건, 처벌 조각 사유, 객관적 처벌 조건 다 적용됩니다. 적정성은 자, 법률의 형식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적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관습법은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 관습법에 따라 형벌 법규 규정을 확대하거나 가중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허용 안 됩니다. 2번. 판례 나왔네요. 자,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 하여 불석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이 판례 변경에는 형벌 불석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하는 것은 법률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헌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서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내란 선동죄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쵸? 그건 내란 선동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다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의 법조문마다 성격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맞고, 사회봉사 명령은 보호 처분이 아니고 보안 처분이라고. 보안 처분. 보안 처분. 그래서 형벌 불체거 원칙이 적용됩니다. 맞지? 그치? 여기에 보안 처분. 보호 처분 아니고 보안 처분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도 해경이고 9번도 해경이었을걸요? 여기도 해경이잖아요. 해경은 거의 뭐 베끼고 베껴요. 막 베끼고 거의 베끼는 게 대부분입니다. 경찰직도 베끼고 변호사도 베끼고 다 베껴요. 그 해경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출문제만 딸딸딸 외워도 거의 95점 이상은 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형벌법규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때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그건 당연히 명확성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형법정죄에 위반됩니다. 2번 했죠?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그렇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될 필요가 없거나 그렇죠. 문헌 자체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헌 자체가 워낙 명확하다면 굳이 이런 해석 방법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실화죄 170조 1항 2항 할 때 과수원 실화 사건 할 때 법규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체계적 논리적 방법을 갖고 온 거잖아요. 만약에 법규 규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면 굳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물이네, 생물. 생물이 뭔지 알죠? 어시장감은 있잖아요. 막 살아있잖아요. 생선이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게 생물입니다. 이것은 냉동과 구별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냉동물인데 지금 냉동입니다.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을 해산한 겁니다. 해동한 겁니다. 얼린 거예요. 얼린 것 또는 얼려서 녹인 것. 그렇죠? 이걸 생물이라고 표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물은 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냉동물 또는 해동물을 생물이라고 표시하면 그야말로 허위과장이지, 허위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른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허위 광고다 이 말이죠. 4번입니다. 소급차별 금지 원칙은 양형 기준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표는 법관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일반 대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형식 의미의 범죄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정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